덕후의 입법 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금융 기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힘, 돈의 흐름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금융 위험을 줄이는 금융 지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죠. 자, 오늘은 100세 시대를 맞아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금융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 법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융 및 기초 생활교양 교육 지원 법안이고요. 제정 법안입니다. 발의를 해주신 새정치민주연합 신하경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말 필요한 금융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금융 및 기초생활교육,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 법안, 제정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이 제정안에 더 주력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세대도 그러고 네. 또 젊은 세대도 그러고 금융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기껏 아는 것이 은행. 그저 돈 넣고 또 필요할 때 좀 빌리고 예적금 정도. 네, 맞습니다. 외에는 왜 자본시장이 있고 정권이 있고 은행이 있고 보험이 있고 뭐 또 카드사, 여전사, 저축은행 또 뭐가 있습니까? 대부업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채, 네. 또 새마을금고, 뭐 신협, 거기다가 또 뭐 신용보증, 네. 기술보증, 네, 저 네. 정책금융공사가 좀 많습니까? 맞습니다. 과연 이 많은 금융기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알면은 네. 아는 것이 바로 힘이다. 그렇죠. 사실 집 하나 고를 때 네. 또 물건 하나 살 때 얼마나 꼼꼼히 잽니까? 이게 그렇지, 저리 보고 이것저것 다 다 보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싼 거, 네. 품질 좋은 거. 그렇죠. 그런데 금융상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네. 몇 억짜리 같은 거 그냥 쉬지 않고 사버려요. 그리고 보험도 그냥 부탁하면 알았어. 내가 왜 보험을 들여야 되는지, 네.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노후에 보장이 되는지 문제. 네. 또 좀 예유자금이 있을 때 네. 이걸 어떻게 굴려야지. 지금 굉장히 저금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연금자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이율이 약하니까 예전에 받던 만큼의 금액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이때 한 푼이라도 저 이율이 좋은 상품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예. 알아봐야지. 네. 부동산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는 네네. 이젠 정말 투자해야 될 시절, 투기가 아니고. 네. 그렇다면 이 투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꼼꼼히 생각하려면 뭘 좀 알아야지. 네. 금융에 대해서. 이건 정말 앞으로는, 그리고 또 사업하실 분, 또 네. 돈이 필요할 때 한 푼이라도 내가 어떻게 싸게 또 갚을 계획까지 세가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러려면 신용을 내가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걸 너무 몰라요. 네. 너무 모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신문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네. 큰 고리대금업자들. 네네. 지금 기준금리가 1.5%인데 24, 5% 주고 돈을 빌린다. 이거는 네.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부도 개입해야 돼.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제가 강력히 개입 좀 해라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 34.5% 대부업체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또 주로 담보만 가지고 있으면 돈 빌 수 있었고 했는데 네. 이제는 자금이 풍부합니다. 여유자금이 지금 엄청난 국민들 돈이 지금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 돈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를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돈의 어떤 유용한 사용 방안을 금융을 통해서 한다면은 네. 이게 바로 국력이다. 이제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거 네. 정규과목을 넣어가지고 해라. 예. 이제 옛날에 이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주로 생활 편의수단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젠 이것이 생존수단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일로 어려운 과정이지만 적금을 또는 다른 관계를 해갖고 이 돈을 불릴 수 있느냐. 네네. 또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어디서 가장 싸게 내 빌릴 수 있느냐. 금융을 알면 길이 생기죠. 네네. 정말 앞으로는 이게 바로 우리의 생존 수단이 됐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2013년도, 14년도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래. 그리고 그전에는 정무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금융을 주로 한 지금 8년째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 빨리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알아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네. 국가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라도 정말 저 금융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금융교육 해주는 곳 있으면 저부터 좀 받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이제 아니까 이렇구나. 네. 사실 자본시장에서 뭘 하는지 그렇죠. 응? 네. 좀 그부터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저기서 금융을 그 국가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늘 강조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금융을 잘 모른다, 알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 환경이 바뀌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셨다면 그렇죠. 이것이 왜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융기관에 유유 자금이 엄청 많죠. 네. 또 국민들도 나름대로 자기 가져가는 들 있고 또 정책 금융도 있고 많습니다. 네. 이 금융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냐. 엄청난 돈을 잘 이용한다면은 네. 국가 GDP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아마 GDP의 약 한 5% 내지 6% 정도 뺏기 못하지만 네. 보통 이것을 15%, 20%까지 끌어올린다면은 그 창출 효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강조하는 거죠. 국가 전략 산으로 수립해라.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 금융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어떻게 네.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 금융 보면은 자 은행이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증권회사를 대표로 하는 자본시장, 네. 즉 은행은 리스크 관리 산업이에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못 빌려줍니다. 그렇죠.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네. 돈을 함부로 안 빌려주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네. 웬만한 사람 돈 빌려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정권시장, 이건 간접금융이라 그러죠. 네. 정권시장, 자본시장에서는 직접 자기가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해가지고 직접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갖고 사업을 하든지 네. 기타 여러 가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그게 바로 진짜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본시장 네. 통합법을 2013년인가 지금 통과시켰죠. 그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보험 뭡니까? 우리 노후보장 생활 그렇죠. 꼼꼼히 챙겨야죠. 네. 어떤 보험 이거 보험도 많지 않습니까? 잘 모르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뭐 카드사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간접 금융으로 대표되는 은행 네. 있지만 직접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증권 자본시장 그다음 노후 생활을 위한 어떤 보험 산업 네. 이게 한꺼번에 커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네. 너무 은행 편중이고 그래서 제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대해 포커스를 많이 맞추습니다. 지금 금융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관시금융 없애라. 그다음에 낙하산 인사 없애라. 이것만 없으면요 금융의 자율권, 그다음에 경영 효율화 네. 얼마든지 일으켜 가지고 그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될 텐데 네. 정권 입맞게 낙하산 인사하고 관시금융하고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권력에 의해서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게 금융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말 금융의 효율성, 네. 자율성 네. 없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 전략 산업인 만큼 계획을 잘 수립해라 이제부터 네, 네. 다 없애버리고 관시금융 네. 낙하산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은행, 자본시장, 보험을 같이 네.
아주 동반 성장하게 해서 이것이 곧 국민에게도 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저는 네.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금융교육이 필요한데 예. 지금까지는 잘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에 대한 소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도 네. 파악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우선 어디에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금융 문맹국이다. 아이고 저런 창피해. 예, 이럴 정도로 예. 거의 뭐 많은 분들 50%가 네. 금융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한답니다. 거의. 네, 예. 그리고 또 학교 교육 과정이 있어가지고 네. 보니까 뭐 일주일에 1년에 뭐 몇시 뭐 20시간인가 하는데 그 중에 금융 교육은 약 2~3시간밖에 없답니다. 참. 그러니 하나만 네, 하고 그러네요. 고등학교 과정에는 아예 금융 부분이 없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입시 위주 교육, 네. 그 학부모고 선생님이고 학생이고 누구나 그 금융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네. 대학 가는데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또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네. 금융에 대해서 몰라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네. 금융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네. 돈 빌릴 때 어디 가서 빌려야 되냐 창피하기도 하고 알면은 여기저기 가면서 상담하고 그렇죠. 네. 이것 비교보고 저것 비교보고 할 텐데 그렇죠. 그렇게 못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마련하셨는데 예. 재정안이라는데 또 놀랐습니다. 예, 그렇죠. 처음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네. 핵심 내용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네. 금감원이 성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네. 금융 기본 소형조사를 했는데 네. 오답률이 50% 정도는 넘는 아주 금융 문맹국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서 핵심 내용은 네. 일단 뭐 금융 교육 그죠? 네. 그다음에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금융교육위원회를 국무총리실 밑에 만들어라.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금융교육센터도 지정하고 그래 학교 금융교육을 지원해야 될 것이며 네. 거기에 따라서 많은 금융교육 전문 인력 자격 부여 방법 및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교육 과정도 편성될 것이고 그렇죠. 전문 인력도 수급을 하려고 애를 쓸 하고, 것인데 네. 이 중요한 거는 이게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예. 그렇죠? 사실 고등학교 뭐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친구들이 이런 지식을 잘 몰라서 이 뭐 금융이나 세법과 관련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배웠다면 안 당했을 텐데. 당하죠. 이 19기 임기 내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 통과 전망과 함께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기대되는 그 효과들, 뭐 처음부터 엄청난 걸 기대하진 않겠지만 기대 효과까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이걸 해야 된다는 게 공감대가 형성 못했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금융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몇 번씩 지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잘못해갖고 보이스피싱도 당하지. 또 예유자금 얼마나 많이 투자했다가 낭패버립니까? 네네.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더 안다면은 이런 걸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쨌든 이것이 의무적으로 통과하면 의무적으로 금융 교육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생기죠. 네. 그럼 교육부는 금융위원회 해가지고 국가 교육 계획을 전략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의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위원회가 네, 생깁니다. 그렇죠. 거기서 정책을 입안하고 네. 그에 따른 지원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수업도 하게 되고 그렇죠. 뭐 책도 만들게 되고 이에 대한 금융 강사들 네, 네. 자격증 가진 사람들 그렇죠. 많이 양산하고 네, 네. 그게 서서히 시작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그런 것을 습득을 해가지고 네. 올바른 금융생활 이게 나의 생존 전략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개인적으로도 괜찮고 국가적으로도 괜찮고 이제 뭐 이걸 나름대로 물론 돈 벌 욕심에 투자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눈 뜨고 모르고 네. 무식해서
남겨보는 일은 네.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 올바른 시대가 저는 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시간은 네. 많이 걸리겠지만. 네. 네.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제가 제 아이한테 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교육과정제정법. 네. 그 의원님께서 교문위원장 하실 때부터 무척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인성교육진흥법이요. 예, 예.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어떤 취지로 인성교육진흥법이 뭔지 어떤 취지로 이것을 만들게 되셨는지. 사실 사람이에요. 네. 사회 발전, 국가 발전 모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네. 예. 사람이 잘 되려면 우선 인성이 아주 함양된 그런 사람을 길러야지 거기서 나오는 뭐 모든 행동이다. 네. 아마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하시다. 사실 제가 위원장 때 네. 학교 폭력, 네. 왕따 문제 많았잖아요.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가정교육의 중요성. 그래서 네. 안 되겠다. 이제 학교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이제 원래는 지원법을 했습니다.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자 했는데 진흥법으로 바뀌었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인성을 함양시켜서 올바른 학생들 키워내자, 네. 길러내자 하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어떤 간에 이제는 학교, 가정, 사회 네. 모두가 다 책임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정말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법이 되겠죠. 네. 예. 인성교육 자리 잡고 금융교육하면 예. 훨씬 스마트한 친구들이 아유, 자라나겠습니다. 그런 아마 정말 대한민국 발전에 반응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약속된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요. 예. 그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회장을 맡고 계시죠. 국회 지속가능 연구회하고 또 한국의 가계부채 예. 해결 방법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예. 굉장히 관심이 가는 내용인데 토론회의 그 취지와 그날 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가계부채 심각합니다. 지금 네.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잘못하면 조금만 어떤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면은 모두 다 신용불량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네. 금리 인상 예를 들죠. 집값이 지금 아주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또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답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가계부채 젊어진 서민들 큰일입니다. 네, 큰일이네요. 그 서민만 해도 몇백만 가구고 그런데 그분들의 타격을 주면은 아마 국가 전체로서는 큰 비상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네. 가계부채 해결, 총량을 줄이고 가계부채 해결해라. 그것도 특히 서민청, 네. 소득 취약층에 대해서는 네. 빨리 문제 대책을 내야 된다. 빨리 조정해줘라. 네. 응?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50% 도덕적 해이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살아야지 대한민국 같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빈부격차 너무 커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빈부격차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빨리 해야 된다. 가계부채 해결해 줘야 된다. 네. 조정을 좀 해줘라. 왜 못하느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 뭐 교육, 주거, 건강에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병에다가 또 급속한 노령 사회 때문에 부족한 노후 자금들이 굉장히 들 때 돈 쓸 때는 지금 자꾸 많아지는데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10%의 소득 상위권이 66%의 자산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네. 너무 격차가 큽니다. 격차 큰 네네. 불평등 너무 사회예요. 네.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고치려면은 앞으로 쓸 돈도 많아진다.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된다. 줄이는 것과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이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부채도 조정해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지금 정부는 아직도 가계부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좋습니다. 그분들이 10% 국민이 66% 자산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돈 빌린 거는 걱정 없습니다. 문제는 소득 저 50%인데 하류계층 네. 애들이 정말 소득도 없고 쓸 데는 많고 네.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빨리 지원해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왜? 국가 부채도 계속 늘어나지, 기업 부채도 늘어나지, 가계 부채까지 늘어난다면 큰 사단이기 때문에 네. 우선 큰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해결하자. 그게 제 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많은 공감을 얻으셨고 또 좋은 답도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지역 현안을 여쭤볼 시간입니다. 예, 예. 네, 올해 주력하시는 지역 현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 제가 인천 광역시 계양. 출신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네. 지금 가장 시민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매립지를 또 연장한다 그러죠. 네. 벌써 한 20 몇 년간 네, 그 네. 쓰레기차 쓰레기 냄새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연장한다니까 화가 나 있고. 예. 둘째, 해양경비본부라 그러죠. 네네. 해경청. 네네. 원래 인천에 본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서해 중국어 쓴 출몰, 영토 분쟁, 있죠. 그 현장성이 기동집회하는데 이때까지 아무 말 없이 잘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해체되면서 지금 세종시로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인천에 왜 이걸 바다에 있어야 해경본부를 왜 무트로 보내냐? 지금 시민들 뿔나 있어요. 네. 그런데 정치인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애들 막 이 정도로 큰 문제로 지금 네. 대두고 있습니다. 그 인천 많습니다. 뭐 아까 있지만 가스통 발전시설이 다 인천에 다 있습니다. 수도권을 위해서. 네. 그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하여튼 뭐 거기다가 항만 문제인데 항만 문제 배후 시설도 없고 항만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자금 지원도 안 되고 그야말로 투포드 시스템, 부산 광양을 투포드 시스템이라는 그 지역적인 배경에서 정책 때문에 인천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되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 지역 현안이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제 하나하나 풀으셔야 되는데. 아유. 일단 19대 국회 임기 중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꼭 이건 해야 되겠다 싶은 뭐 현안이라든가 혹시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어쨌든 이때까지 12년째 국회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보면 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검찰이 바로 서야 된다. 근데 검찰이 권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권력이 하순이 된다면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 잘못 간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네. 검찰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그런 말 이번 특히 지난 8년간 네네. 제가 느껴왔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저희들이 여당일 때 얼마나 검찰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네. 그게 나무아비 타불이 되고 오히려 더 권력 국정원, 검찰 등이 권력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되고 한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에서 해보고 싶은 그런 개혁 방향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예.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신하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